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회보험의 하나 고용보험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회보험법의 네 번째 사회보험법으로 1993년에 제정이 되고 1995년부터 시행이 된 제도, 또 정책, 또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실업보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은 다릅니다. 실업보험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후적, 소극적 이런 국가 개입인데 비해서 우리가 고용보험이라고 할 적에는 그뿐만 아니라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까지 포함했을 때 고용보험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용보험 그러면 고용보험의 다양한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1993년 제정, 그리고 1995년에 시행된 네 번째 사회보험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고용보험의 구성을 보면 첫 번째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으로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이라고 하지 않고 실업보험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도 또 있습니다.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위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과 더불어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까지 포함된 개념이 고용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모두 합친 개념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용보험의 특징을 보시면, 고용보험의 특징은, 이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대책,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대책을 혼합한 이런 제도가 되겠어요.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 이거 바로 실업급여지요. 실업급여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고용대책, 사전적, 적극적 고용대책으로서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봤던 구성의 개념을 이렇게 좁혀서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소득보장입니다. 그리고 실직근로자가 아예 되기 전에 사전적, 적극적 예방 차원에 나오는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용보험은 단기보험입니다. 단기보험. 그 다음에 이 고용보험, 국가가 개입해서 도와주는 것은 소정급여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만큼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 물론 예외도 있죠. 연장급여도 있고 상병급여도 있습니다만, 이 소정급여일수는 며칠? 90일에서 240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90일에서 200. 그 때문에 1년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실업신고일 다음 날로부터 1년 12개월 이내만 지급을 하되, 그것도 다 12개월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소정급여 일수만큼만 지급을 합니다. 90일에서 240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그러면 여기 고용보험은 일정 기간의 보험 가입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의 보험 가입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수 요건으로. 때문에 일정 기간의 보험 가입, 보통 우리가 구직급여를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육아휴직급여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시작하기 전에 통산 180일 이런 것처럼 일정 기간, 만약에 자영업자가 실업급여 특례의 혜택을 받으려면 폐업 이전 2년 중에 1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의 보험, 여기 보통 180일이나 1년이 쭉 나와 있죠. 일정 기간의 보험 가입을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또 그런가 하면 당연히 여기는 강제성이죠. 강제성. 뭐 이건 쓰다 안 쓰나 똑같습니다만은 사회보험은 국가가 독점 운영하되 법률로 강제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은 고용보험의 가입자로 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걸로 보는 거죠. 바로 이게 나와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노사정 3자 부담이 등등등 쭉 여러 특성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고용보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여기만 가지고 실업보험 하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여기는 실업이라고 하지만 여기까지 합치게 되면 고용보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혼용을 하고 있는데 혼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고용보험법 규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교재를 보시면 고용보험제도의 개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1번에 보시면 고용보험제도의 목적은 실업의 예방, 고용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자, 조문도 길고 하다 보니까 잘 보이지 않아서 교재에다가 고용보험법 제1조를 모두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보세요. 고용보험법의 목적. 제1조를 나눠보면 7개의 목적을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실업의 예방. 실업의 예방. 다음에 고용 촉진. 그리고 직업 능력의 개발 향상. 직업 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그리고 하나 체크해요.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 강화.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 강화.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소개 기능 강화. 또 그러면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촉진하고, 여기는 실직 근로자죠.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 촉진. 또 그런가 하면 또 실직 근로자의 구직 활동 촉진. 실직 근로자의 구직 활동 촉진을 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 이렇게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제1조, 고용보험법 제1조를 분철해 보면 이렇게 7개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실업의 예방이라든지 고용 촉진이라든지 직업 능력의 개발 향상이라든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 촉진이라든지 실직 근로자의 고용 촉진은 누가 교재를 보지 않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크했거든 여기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 속의 기능 강화와 경제사회 발전의 이바지로 이것도 고용보험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 속의 국가의 직업지도 직업 속의 기능 강화 또 경제사회 발전의 바로 이 두 가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서 노트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고용보험의 용어는 우리가 일상에 사용하는 용어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고용보험의 용어, 법상 용어. 고용보험법상 용어를 보면은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 실업, 실업의 인정, 그리고 근로자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이직이란 뭘까? 이직. 우리가 보면 일상적으로 본다면은 이직이란 거는 그냥 직장을 떠나는 것, 직장을 그만둔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당연히 말 안 해도 이직이라고 하는 것은 피보험자와 고용주 사이의 고용관계의 마감, 고용관계의 마감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용관계라는 것은 법률상 관계,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법률상 고용관계의 마감을 말하는 것이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직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실행위로만 보기 때문에 많은 아이돌 그룹이 새로운 활동하거나 뭔가 새로운 젊은 가수들이 활동할 만하면 이전 소속사에서 시비를 걸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이직이라는 개념을 너무 순수하게 우리는 아주 냉철한 이성의 바판을 둔 법률상 관계를 마감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기에 보면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이렇게 하되 그 고용관계를 뭘로? 법률상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에 실업입니다.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가 없는 것을 실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일자리가 없는 것은 두 개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것은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고 실업자가 있습니다. 적어도 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잠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좀 배경 지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지식으로 경제 인구라고 할게요. 경제 인구 중에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것은 15세 이상의 인구. 15세 이상의 인구로서 여기에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다. 이 중에 경제활동 인구란 뭐냐면 15세 이상 중에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 근로의 의사는 있으나 근로의 능력이 없거나 근로의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으면 그건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모두입니다.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을 모두 갖춘 경우에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고 여기에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취업자와 실업자. 때문에 취업자나 실업자나 똑같이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을 가지고 일할 자리를 가진 자는 취업자라고 하는 것이고 일할 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는
실업자라고 부를 뿐입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취업자,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실업자라고 부릅니다. 취업자에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라고 나누는 그 근거는 고용계약이 1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상용근로자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고 언론은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임시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고용계약이 1년 이내 30일 이상 또는 한 달 이상을 말할 때는 임시근로자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이 한 달 이내 또는 30일 이내를 말합니다. 30일 이내는 일용근로자라고 합니다. 보통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법에서는 사업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근로자를 나누고 있고, 자영업자에는 자영업자와 무급 가사노동자, 보통 두 대위가 같이 사업을 할 경우에 한 사람은 자영업자라고 부르고 한 사람은 무급 가사노동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만 전부 취업자의 입장에서 봅니다. 어쨌든 여기 실업자를 마침 다뤄놨습니다.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즉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소위 일자리를 갖지 못한 상태를 실업이라고 합니다. 근로의 의사도 있고 근로의 능력도 있는데 일자리만 없는 것을 실업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실업의 인정. 실업의 인정을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 것을 인정받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실업의 인정은 실업 상태에서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직업 안정기관의 장에게 인정받는 것을 실업의 인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실업의 인정은 일할 능력도 있고 일할 의사도 있음을 증명하고 다녔다는 것을 맞으면 그걸 구직노력이라고 그러죠. 일할 의사도 있고 일할 능력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러 다녔다는 것을, 즉 열심히 구직 노력을 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인정받는 것을 실업의 인정이라고 합니다. 구직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거죠. 열심히 구직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을 실업의 인정이라고 합니다. 역시 우리의 일상생활은 좀 다릅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일용근로자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근로자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로 설명을 하는데, 상용근로자는 고용계약 1년 이상, 임시근로자는 1년 이내, 1년 미만, 30일 이상, 일용근로자는 고용계약이 1개월 또는 30일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개월 미만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다음에 중요한 것이 바로 피보험자 1번에 나와 있죠.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을 했거나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는
보험에 가입을 했거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가입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말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누가 틀리겠습니까? 보험에 지금까지는 보통 우리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을 했거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만 그랬지만 이제는 워낙 경기 침체가 오래가다 보니까 도산하는 자영업자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도산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 해서 이제는 실업급여 특례를 만들어서 자영업자에도 그 혜택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고용보험상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했거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들어가 있어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거법이 뭐냐는 거죠.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근거법은 고용보험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험료 징수법에 의해 보험료 징수법에 의해 보험에 가입했거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와 자영업. 바로 이 보험료 징수법이 근거법입니다. 뒤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보겠습니다만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은 보험관계 성립 소멸은 본법인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인 보험료 징수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징수법으로. 그 때문에 이 고용보험상 피보험자도 보험에 가입했거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를 말하지만 그 근거법은 보험료 징수법에 의해 바로 거기다 1번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체크를 이 보험료 징수법에 의해 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정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총론이 너무 길었습니다만 고용보험법의 내용을 가지고 정책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정책 분석이지요. 고용보험 정책 분석. 자,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의 틀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은 거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무엇을 제공한다는 것이냐,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느냐, 누가 관리 운영하느냐. 자, 먼저 대상. 원칙은 이 고용보험의 원칙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연히 원칙이 있다는 것은 예외도 있다는 거지요. 예외도 있다는 것입니다.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의 사업이라든지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업이라든지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하의 건축업이라든지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대수선업, 인테리어 말하겠지요. 또 그러면 가사 서비스업 이런 등등 법으로 정해놓은 또 근로자를 사용하는데 1차 산업인 농업, 어업, 임업, 수령업 등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예외도 있다. 고용보험의 가입자는 이 가입자는 보험료 징수법에 근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고용보험 가입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 더해서 또 자영업자가 하나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피보험자에는 그 보험료 징수법에 의해 보험에 가입을 했거나 가입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도 포함돼서 자영업자가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영업자.
다음에 고용보험은 급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사업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은 고용보험 사업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는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 이건 사전적, 적극적,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노동시장 정책으로 누가 주관을 해요? 여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고용보험 사업에는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당연히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정책이죠. 사회보장 정책입니다. 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을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 이건 따로 이제 예외. 바로 예외로서 연장급여나 상병급여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취업촉진수당에는 4종 세트가 있죠. 취업촉진 4종에서 조기 재취업수당. 그걸 한번 적어볼까요?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또 직업능력 개발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또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구직활동비. 그리고 이주비. 이렇게 취업촉진수당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뭐 쓸 말이야 많지만 뭐 여기는 큰 틀이니까 이런 거 보시고. 그런가 하면 고용보험 사업에는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가 있습니다. 이 양자를 합쳐서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 휴가를 합쳐도 모성보호급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걸 에스핑 앤더슨은 가사의 부담과 이와 같은 양육의 부담, 육아의 부담으로부터 여성들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를 가지고 그것을 탈가족화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도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여기 고용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하고 있고 또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적 위험의 가장 앞자리에 출산, 양육을 집어넣어서 국가정책상 얼마나 지금 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지를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육아휴직급여에는 육아휴직급여, 육아를 위하여 휴직할 수도 있지만 일과 육아를 동시에 같이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도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자, 이런 등등이 있다. 자, 이런 걸로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고용보험의 재원을 조달하는가? 어떻게 고용보험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당연히 그것도 사회보험의 하나이기 때문에 노사정 3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지원금,
국가지원금이 있을 것이고 주된 재원은 역시 보험료가 되겠어요. 우리는 보험료라고 하는 사회보장성 조세는 목적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정 목적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보험료를 목적세로 걷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용보험 사업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있다면 당연히 보험료도 4개 명목으로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2개의 명목밖에 없습니다. 보험료 징수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는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또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내용은 본법인 고용보험법이나 산재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인 보험료 징수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법률인 보험료 징수법으로. 보험료 징수법의 규정을 보면 2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는 실업보험, 실업급여, 보험료. 자, 이것은 노사 균등 부담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사 균등 부담하도록. 또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보험료는 실업급여 외에도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비용으로 같이 쓰도록 보험료 징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해서는 실업급여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동시에 육아휴직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비용으로도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걸 걷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자, 이것은 사업주가 단독 부담합니다. 우리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원칙이 노사 균등 분담이지만 예외가 있죠.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단독 부담이에요. 그런데 고용보험료의 일부인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도 사업주가 단독 부담한다는 바로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 목적처럼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비용으로만 쓰도록 이렇게 규정. 어디에서? 보험료 징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디에서 관리할 것인가? 관리 운영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관리를 합니다. 뒤에 법조문을 보면 알겠지만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모두 주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체가 고용노동부 장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물론 아주 소수의 예외도 있지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관리, 운영을 맡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권리구제에 대한 따로 쓰기로 하고. 자, 이런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법조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451페이지에 보시면 고용보험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은 4가지, 이미 여러분 손을 들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사전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그다음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같은 사후적, 소극적 사회보장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고용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왜냐하면 재원 조달이 나와 있는데 노사정 3자 부담에 의해서 먼저 국가지원금 나와 있습니다. 국고의 부담 나와 있고 주된 재원은 보험료로 징수를 하는데 사업은 4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세 성향의 보험료는 2가지만 걷는다. 왜냐하면 보험료 징수법에서 말하기를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 균등 분담해서 걷도록 하되 그걸 가지고는 실업급여 비용뿐만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출산 전후 휴가급여 비용으로도 같이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는 본래 목적으로만 쓰되 특징은 사업주가 단독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험료 징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1번의 수책을 보면은 거기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보험료 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리고 걷는 징수하는 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두 명목으로만 걷는다. 왜냐하면 가로 안에 조금 전에 말했던 내용을 집어넣습니다.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되었을 때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64세까지 가입할 수가 있는데 64세가 되었을 때 그 64살의 1년간은 보험료를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 근로자면 근로자 것만 징수하지 않는 거지 다 그건 징수하지 않는 건 사업주가 내야 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내야 되고 또 사업주가 내야 될 실업급여 보험료 절반 내야 되지만 근로자 목인 실업급여 보험료 절반은 걷지 않는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적용범위 알로케이션이 나와 있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똑같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에다 적어놓고 또 그런가 하면 사업이나 사업장의 예외도 있지만 적용 제외가 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적용 제외가 되는 근로자는 65세 이상은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가 됩니다. 65세 이상은. 그런가 하면 소정 근로시간이 1개월간 60시간, 주당 15시간 미만인 사람도 제외가 됩니다. 또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적용이 제외가 된다. 여러분들은 공무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은 군인연금법에 만약 사립학교 교직원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거기 보면 규정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는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이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이나 또는 보험료 등 징수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인 보험료 징수법으로 정한다. 피보험자의 지위도 보험료 징수법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정의로 봤습니다. 자, 거기 보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누가 실시한다?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 관리, 운영의 책임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그러면 고용안정사업, 고용창출지원, 고용조정지원, 지역고용촉진, 고령자 고용촉진,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고용안정 취업촉진, 고용촉진 전부 고용안정 사업은 고용이란 말을 넣어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고용안정, 고용촉진, 고용지원 전부 고용.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에 비해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피보험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촉진, 건설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역시 직업안정사업도 직업능력개발사업도 전부 직업능력개발이란 말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거기 6번을 보세요. 6번을 보시면 고용정보 제공 및 지원 기반 구축 시 거기 보면 고용정보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는 고용이란 말을 두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고용안정 사업이 아니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되겠어요. 또 고용 정보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 구축 사업은 직업능력 개발 사업입니다.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고 다른 용어나 사업의 이름을 암기라는 것이 아니고 고용자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험 용어 접근할 적에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속하는 예외적 사항이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역시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속한다. 그래서 고용안정 사업은 전부 건전 고용자 암기라고 않겠습니다. 고용으로 7개를 보지만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단어가 5개 나오지만 거기에 고용 정보 제공 및 고용 지원 기반 구축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두 가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는 것을 별도로 체크해서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거기 실업급여가 나와 있습니다. 실업급여. 우리가 실업급여를 보면은 실업급여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이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은 실업급여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 자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나와 있다. 그중에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수급과 보호는 봐주시고 당연히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사회보장 수급권은 압류금지, 양도금지, 담보제공금지 당연히 여기 나오는 고용보험 수급권도 역시 그렇게 보호를 받습니다. 자 먼저 구직급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고용보험은 반드시 일정 기간에 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구직급여는 누구나 회사를 다녔다가 그만뒀다고 해서 구직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필수 조건이 뭐냐면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 뭐냐면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른 이유도 다 있지만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 말은 뭐예요? 실업 상태일 것. 이직 사유가 자기 잘못이 아닐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맞으면 실업의 인정을 받을 것. 이런 것 등을 다 제시했습니다만 다른 건 다 좋지만 어쨌든 마지막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기준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180일 이상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80일이면 며칠이나 될까? 몇 개월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6개월, 3, 68 아닙니다. 그 밑에 41절을 보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가 지급된 날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은 월화수목금 주 5일 근무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만원야 쉬는 날이 한 번도 없이 주중 공휴일이 없다고 해도 22일이나 23일이 될 거예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빠지게 되면. 그러면은 만약에 22일로 계산하면 8개월 돼야 8, 26, 176일. 23일이라면 8, 26, 8, 3일, 184일. 8개월도 안 됩니다. 첫날부터 취업을 해서 첫날부터 구직급여에 맞아보면 고용보험의 가입자로서 보험료 징수법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 가입자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1년 정도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성실한 근로자만이 구직급여를 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180이란 단어 꼭 보셔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거기에 보면은 실업 후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실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실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1주부터 4주 범위 내에서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 출석하여 출석입니다.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하지 않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스티그마를 유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정한 날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대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래야 열심히 실업기간 중에 열심히 구정노력가 있다는 것을 인정받은 실업 후 인정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구직급여는 그 밑에 나오죠. 실업 후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넘어가시죠. 그러면 구직급여는 얼마를 주는데 구직급여는 별다른 사유가 별다른 규정이 있지 않은 한은 마지막 이직일 당시에 평균 임금으로 합니다. 평균 임금 아무리 많이 벌던 사람도 평균 임금은 상한선 86,000원으로 계산을 하되 그거의 절반을 지급하는 것을 가장 기본적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면 일당 얼마씩? 43,000원이 최고 금액입니다. 43,000원이 최고 금액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급여일수, 실업 후 신고일로부터 계산해서 7일간, 자 거기 중요 표시하시고 실업 후 신고일로부터 시작해서 7일간은 대기 기간이라고 해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로부터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급여를 하는데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하는 공식은 마지막 이직일 당시의 나이와 그리고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 기간, 과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두 가지를 가지고 산정을 하되 90일에서 240일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90일에서 240일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런데 이 소정급여 일수가 끝나고도 예외로 연장급여가 있습니다. 개별 연장급여,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가 있는데 소정급여 일수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 피보험자에게 훈련이 필요하다 하여 직업안정기관의장이 훈련을 명한 경우 훈련을 받으러 간다면 소정급여 일수가 끝나고 나서도 2년 더 구직급여액의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훈련 연장급여가 되겠어요. 2년을 더해서 100%씩. 그에 비해서 소정급여 일수가 끝나고 가는데 재취업할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가정사정이 너무 어려워. 그럴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장이 60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구직급여의 70%씩을 연장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배려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개별 연장급여라고 합니다. 그 밑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특별 연장급여가 나와 있네요. 특별 연장급여는 이건 주체가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소정급여 일수가 끝난 이후에도 연장하여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특별 연장급여라고 합니다. 이건 주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겠어요. 자, 이런 예의도 있다. 이런 예의도 있다. 다음에 4번 중요 표시하시고 4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수급 자격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죠?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수급 자격자가 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시고 이때 지원은 연금보험료의 25%, 연금보험료의 25%를 범위로 한다. 최근에 신설된 거기 때문에 봐주시면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그때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 보험료를 25% 상한으로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7번에 보면은 질병 등에 대한 특례가 이렇게 문장이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 출석해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 출석해서 열심히 구직 노력을 해왔음을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질병이나 부상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질병이나 부상이나 출산으로 인해서 구직 노력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러면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직급여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 무조건 구직급여를 중단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직급여를 형식적 법칙으로 봐서는 주어서는 안 되나 그러나 실질적 법칙에 입각해서 그럴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것을 상병급여라고 한다. 라는 말을 거기 1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병급여라는 것도 한자 나와 있죠.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으로 인해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을 10분 인정하여 구직급여와 같은 금액을 준다. 이렇게 해서 상병급여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구직급여의 예유사항. 그래서 구직급여의 예유사항에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고 또한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를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아무나 육아휴직급여, 아무나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주는 건 아니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또는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적어도 통산, 이때는 18개월 제한이 없습니다. 통산 180일 이상의 구직급여를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으면 육아휴직급여나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자는 모두 여기 나오는 이 고용보험사회에 나오는 모두 여기는 모두 현금급여지요. 먼저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는 남녀 모두가 적용이 되는데 현금급여로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한선 100만 원, 하한선 50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2번에 보면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지급하되 상한선 100만 원, 하한선 50만 원을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30일 이상 신청할 이 사람들도 역시 통산 육아휴직을 시작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시작한 날 이전에 통산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거기 보면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2번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 현금급여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있고. 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역시 180일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출산 전후 휴가급여 같은 경우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소위 급여의 상하한액이 나와 있는데 보통 휴가 90일 이상 만약에 자녀가 둘이라면 거기 보면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대한 금액을 하나를 임신했을 때는 405만 원 그에 비해서 둘 이상을 임신했을 때는 54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90일 기준으로 상한선으로 합니다. 또 하한선도 있습니다만 어떤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상한액은 하나를 임신했을 때는 405만 원 90일에 그리고 둘을 임신했을 때는 540일을 상한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고용보험에 관련된 과정에서 어떠한 권익 침해가 있다면 권리구제를 신청해야 되는데 이 권리구제는 전에 국민연금에서도 한번 설명했습니다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는 모두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 절차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할 것이냐? 이 고용보험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공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정적으로 심사 청구는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재심사 청구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 청구를 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절차는 똑같지만 여기는 어떤 공단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 청구. 거기에 불복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함으로써 하되 그 재심사 청구는 행정심판 규정에 따른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판서는 하지 않았지만 바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노트 정리를 내놓으시면 정책론 그리고 법제론에서 모두 도움을 받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산재보험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